한번 이제 보험의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사고 혹시 나오신 적 있으세요? 나오신 분 계세요? 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치니까. 가해자를 맞아. 이제 우리 그 자동차 보험의 담보를 보면, 여기는 이제 사람 입장.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이 다친 사고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동물도 있잖아요. 동물은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따로 빼나요, 아니면 말아요? 동물. 소를. 동물은 물건입니다. 사람만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 그 장애차를 들이받아서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러면 장애차 이제 시신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신에 대한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대인이에요, 대물이에요? 대물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서로 잘해줘야 돼요. 살아있을 때는 몇 명 그러지만 죽으면 맺고 그러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만 대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 뺀 나머지는 다 대물입니다. 물건, 죽은 사람, 동물 다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다친 사고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본인 쪽이 다친 사람. 우리 그거 보고 이제 여기는 오늘은 자동차는 나중에 할 거니까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합니다. 본인 다친 거. 오늘 자동차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그러면 이거 보고 이제 대인이라고 하는데 큰 대가 아니라 이제 제3자 대. 이런 뜻이에요. 제3자다라는 뜻입니다. 대인.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건도 자기 차가 망가질 수 있죠. 자기 차. 남의 차 망가질 수 있죠. 내 앞차 들이받으면 앞차. 그거 이제 마찬가지로 대물이라고 합니다. 제3자의 물건에 대하여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신호등 있는 사고는 누가 하나가 신호위반이겠죠. 물론 쌍방 신호위반도 가끔 있긴 한데 어쨌든 신호등이 없는 데 같으면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중앙선 넘었네. 하여튼 이거 중앙선 안 넘었다 쳐요. 누가 가해자가 될까요? 둘 중에 하나는 가해자 피해자 되겠죠. 근데 왜 가해자 이 사람 과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신호등이 없잖아요. 신호등이 있는 것 같으면 신호 위반한 사람이 100% 과실, 제신호 간 사람은 이제 0%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신호등 없는 곳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운전사가 왼쪽에 있으니까 우측방을 잘 봐야 되잖아요. 우측방 주시 태만한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비록 받쳤지만, 이 사람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진입하기 전에 우측방을 제대로 봤으면 이 사람도 사고가 안 났을 거라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쌍방과실 사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은 보험 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내 가해자, 내 차야. 이게 상대방 차야. 그럼 본인이 나 여기죠. 이거죠. 그 다음에 내 차는 이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탄 운전자 다쳤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대인이 되겠죠. 이 물건은 요 차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보험 상품입니다. 이게 인보험이에요. 인보험. 이거는 재물보험. 그 다음에 대인 대물은 뭐냐면,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거 합쳐서 배상 책임.
보험상품 간단해요. 세 가지. 인보험, 재물보험, 배당책임. 그럼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아까 인보험하고 손해보험을 나눈다고 그랬죠, 우리가. 뭐 엄청 많지만 딱 나눠보니까 얼마 안 되죠. 이게 인보험이에요. 이게 인보험. 나머지 건 뭘까요? 손해보험. 아, 맞추셨습니다. 손해보험. 손해보험이 크긴 크죠? 최근에 와서 이쪽으로 많이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인보험은, 진짜 인보험 하나. 누구냐? 사람의 생명, 신체면 이제 상해, 내지는 생보는 재해, 또는 질병, 뭐 이런 게 되겠죠. 아무튼 이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인보험은 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손해보험은 크게 재물보험하고 내 물건, 보험계약자의 물건이 재물보험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신체, 이게 책임보험이라고 그래서, 이제 손보 쪽은 상품은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하고 생보 좀 약간 뭐가 좀 틀리다. 그죠? 뭐가 좀 틀린 게 이제 보이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손보, 생보 상품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인보험 같은 경우에 인보험 상품만 딱 보게 되면 첫 번째 생명보험이 있어요. 손해보험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인보험.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상해보험. 손보에서는 손해보험은 상해라고 쓰고 있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해재해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질병보험이 있습니다. 인보험 상품은 이렇게 세 가지다. 생명보험을 또 나누면, 세 개 나누면, 일단 가장 전통적인 보험이 사망보험이 되겠죠. 사망보험. 두 번째가 살아있으면서도 보험 들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다 살아서 드는 거잖아요. 생존보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니까 연금보험 들어있다가 죽으면 사망보험 주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생사혼합보험. 생명보험, 사망보험만 별도로 들 수도 있고, 사망보험 빼고 들 수도 있고, 같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인보험은 크게 생명, 상해, 질병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생명보험에 여기 이제 사망만 놓고 따로 놓고 보면, 이제 사망 같은 경우에 이제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요거는 상품 갖고 얘기한 거고, 그냥 이제 보험사만 놓고 본다 그러면, 또 장애사망은 상해사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질병사망. 일반 사망은 이것도 여기 안에 재해사망, 그 다음에 질병사망, 일반 사망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 헷갈린다. 그냥 이렇게 빼자. 이렇게. 요거는 생보만 해요. 생보. 생보만 합니다. 요거는. 재해사망하고 질병사망은 손생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판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재해사망, 질병사망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상해 질병까지, 이거는 사망 아닌 이것까지 합쳐서 요거를 별도로 손생보험 같이 판매하는 보험이라고 해서 뭐 간병보험도 포함해서 제3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2차 과목에 제3보험이 있죠? 제3보험이 아까 얘기했던 손생보 겸용으로 판매하는 상해, 질병, 그다음 간병, 그 다음에 제3보 질병사망은 손생보 같이 판매하는 거. 이 안에 이제 사망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제3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게 뭐 시험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용어다. 용어풀이.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보험은 인보험하고 손해보험은 나뉘는데 인보험은 본인에 대한 생명, 신체.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 말한 상해, 질병, 생명보험은 사망보험, 그다음에 생사혼합보험, 그다음에 생존보험. 또 사망보험을 새로 또 세 개로 나눠보면 이건 상품 구조니까 일반 사망은 이제 생보만 판매하는 것이고 나머지 상해 사망이나 상해는 물론 재해랑 같은 의미인데 상해 그다음에 재해 사망, 상해 사망, 재해 사망 같은 거, 그다음에 질병 사망 여기는 손생보 같이 판매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이해가 돼요? 말까지 하죠 지금. 너무 이쪽으로 막 나가면 아까 재물보험, 인보험, 책임보험 그 정도. 그 다음에 인보험에는 생명, 상해, 질병, 생명에는 사망, 생존, 생사혼합 이 정도만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계약 당사자 한번 볼게요. 이제 보험자가 있죠. 보험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험회사. 왜 보험자라고 그래요? 보험회사라고 하는 거. 상법에는 보험자라고 돼 있어요. 인슈어러.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험회사가 지금은 보험법이면 뭐 300억 이상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서 보험회사밖에 보험을 영위를 못해요. 일반이 뭐 300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옛날에 1800년대 말에 보험회사 생기기 전에는 개인들도 했어요. 개인들도 보험자, 인슈어러. 근데 지금은 인슈어런스 컴퍼니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 그리고 상법에서는 보험자. 우리는 이제 상법에 보험계약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자라고 하는데 일단 보험자는 보험회사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첫 번째 우리 그 보험계약 당사자가 있겠죠. 보험자가 아니면 상대방이 있잖아. 상대방. 우리 선거권, 비선거권. 선거권은 내가 선거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은 내가 입후보자 할 수 있는 권리.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에서 내가 선택받는 피잖아요. 수동태 당하는. 그럼 피보험자가 있겠죠. 그죠? 보험계약 당사자, 피보험자. 이게 이제 뭐 요렇게 씁니다. 수동태. 보험에 의해서 혜택 보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자의 상대방. 근데 여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보험계약자가 있어요.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그야말로 계약자니까 보험료를 아까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료를 어디다 내요? 보험회사에 내는 사람이겠죠. 납부하는 사람이겠죠. 보험회사가 보험료도 안 받고 보상해줘요? 아니겠죠. 당연히 보험료를 납입해야 의무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쌍무라고 그래.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서로 쌍방의 의무. 보험회사는 그러니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그다음에 보험회사는 사고 나면 보험을 주는 사람. 내지는 사고 안 나더라도 담보를 하는 사람. 보험기간 동안에 담보되는 거잖아요. 보험료 못 받지만. 쌍무, 서로 쌍방의 의무다. 그래서 쌍무라고 얘기합니다. 피보험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념이 있어요. 뭐가 있냐? 보험 수익자라고 있어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아씨, 너무 어렵다, 이거. 그죠? 보험 수익자는 누굴까? 보험금을 타는 사람, 수익 받는 사람. 그럼 이제 손보, 생보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 손해보험이다. 인보험이다. 둘 다 보험계약자가 있을까요? 보험계약한 사람 있을까요? 손보, 생보? 아니, 생보 아니, 인보? 인보험? 다 있겠죠. 보험계약자도 보험도 내는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둘 다 보험계약자는 있어요. 그러면 손해보험에 다 둘 다 피보험자가 있을까요? 아까 선고권, 피선고권 있다고 그랬죠? 당연히 있겠죠? 네. 있어요, 둘 다. 피보험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손보나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동일해요. 성격이 동일한데 피보험자는 말은 똑같은데 조금 틀려요, 성격이. 손해보험의 피보험자하고 인보험의 피보험자하고는 좀 상태가 틀리다.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예를 들어 이 건물이 건물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죠? 제가 여기 건물에다가 내가 피보험자로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들까요? 언제 불을 한번 내야 되는데? 불려면 내가 피보험자니까 보험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되겠어요, 그게? 안 되겠죠.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그 보험 목적에 보험 혜택 보는 사람이니까 보험 정당한 권리를 갖고 보험 혜택 보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유자가 돼야 되겠지. 이 건물에 소유자가 아니면 보험을 들 수가 없겠죠. 소유자가 아니어도 보험 들 수 있다 이러면 뭐 아무래도 보험 사기가 도덕적 위험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보험 이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거 이제 피보험 이익 받는다고 그래요. 보험의 수동태, 보험에서 이익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건물의 소유주,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소유자 아닌데 내가 친구 차에다 보험 들어갖고 차 갖다 빌려갖고는 어디 다 도난시켜버렸다. 내 보험을 보험 들어놨으면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도덕적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모럴 해저드.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 권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소유자 같은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는 게 이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보험금을 탑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도 없고 또 뭐 결국은 보험금 수령권자죠. 수령권자 내지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청구권자. 그런데 그럼 인보험에는 뭐가 틀리다는 얘기네. 인보험에서는 이건 손해보험이니까 손해보험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지 재물이든지 뭐 배당책임은 이제 제3자에 대한 거고 인보험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뭐예요? 신체죠, 신체. 사람의 신체를 담보하는 게 인보험이죠. 그럼 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를 보험을 들었다. 피보험자를 보험계약자가 예를 들어 부인 이런 거 많아. 대부분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합니다. 한 뭐 7, 80%는. 내가 나를 위해서 보험 들은 거예요. 내가 보험료 내고 내 피보험자 나로 하고. 그러면 그거는 뭐 달리 표현하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야. 근데 바쁜 시대니까 내가 보험을 안 들고 대부분 결혼했잖아요. 보통 부인들이 보험을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나가서 뭐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부인이 보험계약을 하고 남편을 이제 보험의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드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이 주체가 맞긴 하지만 보험금 누가 타요? 이제 부인이 탈 수도 있고, 그는 생명보험, 만약에 사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죽어도 보험금 못 타요. 왜? 지가 죽어야 나오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피보험자가 죽어야만 이 사람이 보험에 담보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피보험자죠. 피 볼 사람. 이 사람이 피를 봐야 죽든지 다치든지 해야 보험금이 나와요. 여기는 그거 아니죠. 보험금도 자기 수령하고 권리가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이익을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피보험이익,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거, 보험을 가입해서 받는 혜택인데, 인보험은 피보험이익 자체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그런 겁니다. 왜? 우리 자동차나 여기 건물 같은 거는 가격이 나오잖아요. 이 시세 얼마, 아파트 가격 얼마 올랐어, 뭐, 자동차 얼마, BMW 얼마. 근데 사람이 얼마짜리 나와요? 너는 좀 못생겼으니까 너는 한 5천만 원 해라. 너는 뭐 이렇게 얘기 안 되잖아요. 사람 신체 이런 거는 금액으로 담보할 수가 없잖아. 또, 뭐, 엄마, 아버지의 사랑, 뭐, 이런, 남녀 간의 사랑, 기호식품 이런 거, 이익을 돈을 할까 못 하잖아. 피보험이 없다고 그래요, 인보험은. 어차피 뒤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 사람이 피 볼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험금 이 사람이 못 타고 누가 타야 돼? 여기는 이 사람이 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의 보험 수익자가 없었죠. 손해보험에서 보험 수익자가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런 것도 시험이 나온다고. 사지 쓴다니까. 그 정도는 시험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보험 수익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험금을 탑니다. 물론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가 될 수도 있지요. 피보험자가 일반 다친 거, 뭐 우리 실비 같은 거, 상해보험 같은 거 이런 거는 본인이 수령할 수 있죠. 지정해 놓으면. 이 사람을 지정을 해 놓으면. 수익자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아까 여기서 말한 피보험자는 권리가 있어야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험 수익자는 내가 한번 관계없는 사람들이 지정할 수 있어요. 저를 사망보험에 피보험자를 하고 내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하면서 수익자를 나로 할 수도 있고 내 와이프로 할 수도 있고 내 아는 뭐 나쁜 애인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의사 선생님이 사망하셨는데 사망보험금이 이제 상품을 2개 드신 거야. 하나는 10억짜리, 하나는 뭐 2억인가 3억 거 기억하는데 2억 3억짜리는 부인이 수익자로 시작해서 부인한테 가고 10억은 거의 간호사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2가지 하나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둘이 불륜이든지 아니면 그 여자분이 뭐 병원 창업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서 뭐 그분한테 내가 인사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어떤 건 할 수 없지만 수익자는 꼭 가족 관계야만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수익자는 아무나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금 수령권자가 이 사람이 아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뭐 우리 상해보험 같은 경우 이런 게 본인이 다쳐서 치료비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수익자 지정이 된다면.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인보험에 있어의 수령권자는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사망을 놓고 봤을 때 수익자가 받는다. 근데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받는다. 하나가 없다. 피보험자 성격이 틀리다. 피보험자는 자기가 부부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재물 이런 쪽에 들어있는 것이고 여기는 자기가 보험 목적이 내가 죽든지 다치든지 뭐 질병이 왔든지 그러면 보험을 타는 거죠. 보험 타는 건데 수익자가 별도로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생각이 문득 하나 나와서 하나만 더 한다 그러면요. 좀 시간. 아까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하고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했는데 대부분은 자기를 위한 거죠.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동일하니까. 내가 내 보험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보험 하나 들어놓고 가야 되겠어. 드려야 되겠어. 내가 다쳐서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망해서 내 집사람이나 애들한테도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통 자기가 많이 드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대부분 이거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이 피보험자는 남편이고,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 다른 거. 꼭 부인하고 남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약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요 사람이 틀린 거. 이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필서명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필서명. 들어보셨어요? 우리 보험계약할 때 청약서에다가
알리려고 해서 이렇게 고지의무 위반, 이거 이제 아마 다음 시간이나 할 것 같은데, 계약 전 알리 의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그 보험계약 전에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병원 갔는지 안 갔는지 물어보는 거에 질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것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거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자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은 보험계약자가 자표 설명하면 되죠. 서면동의라고 얘기해요. 서면동의. 근데 만약에 이런 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같은 경우에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은 지가 사인하면 되잖아요. 피부는 똑같으니까. 근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같은 경우에 이 보험계약자인 부인만 사인했어요. 사인했어요. 남편 사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그냥 공부가 아니다. 이거는 공부가 아니고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남편을 사망보험을 딱 계약했어. 10억짜리 계약을 했는데 나는 사인했어. 나는 알죠. 남편이 알아요? 사인 안 했으면? 모르죠. 그죠? 사회통념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남편, 부인이 좀 돈이 좀 궁해. 그러면, 남편이 얘 죽이면 10억 나오는데? 그럼 내가 누구 시켜가지고 죽여서 죽였어. 남편은 모르잖아요. 자기 사망보험이 10억짜리 있는지.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도덕적 위험이 많아지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인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애올라 가지 마시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그 보험계약자의 사인이 필요하지만 굳이 피보험자의 사인을 받을 필요 없다. 이러면 그 틀린 답이 되겠죠. 그죠? 이제 만약에 찍더라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얘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남편의, 그 타인, 그 피보험자. 여기 당연히 사인 받지, 보험계약자니까. 옛날에는 가라 사인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피보험자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지금 방금 계속 얘기했잖아. 무효,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땡, 틀렸습니다. 근데,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과 관련된 뉴스나 사고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최근이 아니라 뭐 몇 년 전부터 엄청 발생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 조사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하지 않아도 지금 보험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 대필 많이 하지. 대필하면 그런 것도 이제 요즘 시스템이 있어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한 거 같으면 찾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사망사고 나면 다 조사해요. 그 행정조사에서 막 그동안 썼던 일기장이나 이런 거 필적 감정하고 하는데 법인사 여러 번 보면 거기 사인한 게 지금 기록돼 있잖아. 보니까 틀리네? 이거 틀린데 입증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입증해야 되잖아. 입증 못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아까 그 얘기가 나왔어. 무효 땡이라고 그랬어. 그럼 뭐야? 아까 하라고 했는데 왜 무효라고 그래요? 유효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만 무효입니다. 사망만. 다른 거는 무효 아니고, 사인 안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담보는 유효하지만, 사망만 무효입니다. 이건 이 다음 시간에 한 10분 쉬었다가 3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